안녕하십니까. 한양대 구리병원 심장내과 신정훈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혈압성 응급이나 긴박 상황에서의 적절한 치료 방법입니다.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시스, 고혈압성 위기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심각한 혈압 상승으로 인해 포텐셜리하게 라이프 스레트닝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타겟오간 데미지를 일으키는 BP 스레스홀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180에 120,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180에 110 이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항고혈압제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환자의 예후가 암 환자와 비슷하다 해서 말리그넌트 하이퍼텐션이라고 진단을 하였고요. 그 진단명이 1928년도에 메디컬 렉시콘에 등록이 되고 아직도 진단 코드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 이제 항고혈압제 개발과 사용으로 인해서 아웃컴이 개선이 됐지만 이런 하이퍼텐시브 이머전시 인시던스는 아직도 줄지 않고 여전히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 1%에서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시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큐트 온고잉 타겟 오간 데미지, 다른 말로 하이퍼텐션 메디에이티드 오간 데미지 동반 유무에 따라서 이런 상황을 하이퍼텐시브 이머전시와 어전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큐 시비어 하이퍼텐션이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고요. 명확한 혈압 기준보다도 타겟 오간 데미지 유무를 더 강조해서 하이퍼텐시 이머전시와 어큐 에이심토마틱 하이퍼텐션 또는 어큐 시비어 하이퍼텐션 without 타겟 오간 데미지 등으로 명칭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 어큐 시비어 하이퍼텐션의 초기 이밸류에이션과 매니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180에 110이나 120 이상이라면 양팔에서 반복 측정을 통해 혈압 상승을 재확인이 필요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고혈압성 위기 환자의 초기 이밸류에이션은 어큐트 타겟 오간 데미지를 시사하는 심텀이나 사인,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급성 고혈압에 의한 장기 손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큐트 온고잉 타겟 오간 데미지가 있는 경우는 하이퍼텐시브 이머전시로 ICU에 입원해서 BP 클로즈 모니터링 하면서 장기 손상 종류에 따라 적절한 IV 제제, 항고혈압제를 이용해 혈압 조절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타겟 오간 데미지가 없는 경우에는 하이퍼텐시브 어전시라고 진단을 하고요. 대개 일단 충분한 휴식 후에 혈압을 재평가를 하고 혈압과 관련 있는 증상이 있고 혈압 상승이 지속된 경우에는 경구약제를 이용해서 혈압을 조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큐트 타겟 오간 데미지, 어큐트 HMOD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큐트 하이퍼텐시브 엔세팔로패시, 그리고 인트라 세레브럴 헤모리지나 세레브럴 이스케믹 스트로크, 그리고 어큐트 마이오카디아 인파크션,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아오틱 다이젝션, 어큐트 레널 페일리어, 이클람지아 같은 게 어큐트 타겟 오간 데미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고혈압 위기 환자 히스토리 테이킹은 이머전시 심텀과 유발 요인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처방받은 항고혈압제를 복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기존의 고혈압을 진단받은 환자라면 현재 고혈압제, 항고혈압약 복용 유무 및 컴플라이언스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하이솔트 다이어트와 같은 식이습관, 흡연, 음주 여부, 당뇨나 고지혈증과 같은 동반 질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스테로이드나 엔세이드, 심파스토 미메틱 에이전트, 암페타민이나 우울증 약 등과 같은 약물 복용력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앵자이어티나 패닉 어택, 어큐 트라우마에 의한 페인이나 유리나리 리텐션, 임신 여부도 확인해야겠습니다. 고혈압성 응급 상황과 관련된 증상 확인 또한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제너럴라이즈 뉴럴로지 심텀과 함께 포칼 뉴럴로지 심텀이 있다면 스트로크를 의심할 수 있겠고요. 헤드에이크, 비주얼 디스터번스, 컨셔스니스가 떨어지는 증상이 있다면 하이퍼텐시브 엔세팔로패시를, 노지와 보미팅과 같은 ICP 상승 소견 의심한다면 세레브럴 헤모리지를, 체스트 디스컴포트나 페인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오카드 이스케미아나 어큐트 아우틱 다이젝션, 특히 시비어한 백페인이 동반됐다면 아우틱 다이젝션을 더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디스니아로 호소할 경우에는 풀마 에데마, 하트 페일리어 등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인이나 하트, 키드니 등의 타겟 오간 데미지 이밸류에이션을 위해 공부하는 다이그노스틱 스터디 등입니다. 주로 카디오바스큘라나 뉴럴로직 어세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루틴랩, CBC, 크레아틴 같은 혈액 검사, RUA, 특히 프로테인 정량 검사, 그리고 심전도 푼도스코피를 기본 검사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펀더스코피는 HMOD가 의심된다면 증상과 관련 없이 시행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최근에는 펀더스 포토를 찍으면 AI로 판독하는 프로그램도 나와서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장기 손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해당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카디악 마커나 체스트 엑스레이, 에코, 브레인 이미지나 아우틱 이미지 등을 시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브레인 MR 영상 보시면 이 오시피탈 존의 이 코티컬, 서브코티컬 에어리어의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하이퍼텐시브 엔세팔로패시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시스 치료에 대한 미국 심장학회 치료 가이드라인입니다. 기본적으로 혈압이 180에 120 이상인 경우에는 어큐트 타겟 오간, 어큐트 온고잉, 월스닝 타겟 오간 데미지 유무를 확인하고요. 타겟 오간 데미지가 있다면 이머전시이니까 ICU로 입원을 해서 혈압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제너럴 룰은 기본적으로 1시간 동안 베이스라인 혈압에 비해 25% 이내로 혈압을 낮추고요. 그 이후 2시간에서 6시간 동안 혈압 160에 110 정도로 유지하고 그 다음 점차 혈압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이제 아우틱 다이젝션이나 시비어 프레어 이클람지아, 페오크로모사이토마 같은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인 혈압 조절을 권고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아우틱 다이젝션인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SBP 120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이퍼텐시브 이머전시 치료의 목표는 추가적인 고혈압에 의한 장기 손상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겟 오간 데미지 타입에 따라서 권고되는 항고혈압제 정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 갑작스럽게 혈압을 낮추게 되면 오토레귤레이터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오히려 브레인, 하트, 키드니에 이스케믹 인저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1시간 이내에 20에서 25% 이내에 2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160에 100 정도를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혈압 강압 속도나 어떤 정도 타겟 BP, 경구 약제 투여에 대한 이런 관련 이 RCT 연구는 없기 때문에 대개 이제 엑스퍼트 오피니언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대개 정주 치료 6시간 정도 지나고 혈압이 비교적 안정화되면 경구 약제를 투여하면서 IV 제제를 테이퍼링하고 스타바나 어프로치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어큐트 타겟 오간 데미지 타입에 따른 혈압 조절 권고 내용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제너럴하게 BP 로우링 룰이 있는데 거기에 예외 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큐트 아우틱 다이제션, 페오크로모사이토마, 클람지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혈압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에 비해서 이스케믹 스트로크인 경우에는 하이퍼 어큐트 스테이트 때 오히려 적극적인 혈압 조절이 이 브레인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 스롬볼라이틱 세라피 인디케이션이 된다면 185에 110 이상일 때만, 그렇지 않다면 220에 120까지도 혈압 조절을 하지 않고 관찰을 하이퍼 어큐트 스테이트 때는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2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민 아테리얼 프레셔를 약 15% 정도만 낮추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어큐트 헤모리지 스트로크인 경우에는 SBP, 이것도 컨트로버시가 좀 있는데요. SBP 140에서 180 정도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이 카디악 프라블럼 관련해서는 대개 NTG IV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큐트 코로나 이벤트일 경우에는 어큐트 LV 디스펑션이 없고 타키카디아 소견이 있으면 베타블로커가 좋겠지만 초기 이밸루에이션이 어렵다면 NTG IV가 좀 더 안전하겠고요. 어큐트 풀마 에데마도 하이퍼텐시브 하트 페일러인지 MI 등 코로나의 문제인지 룰아웃 될 때까지는 일단 NTG 사용이 무난하겠습니다. 어큐트 아우틱 다이젝션인 경우에는 베타블로커 사용이 펄스라인
세라피고요. 베타 블로커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IV제제 사용함에도 혈압 조절이 안 된다면 니트로프로사이드나 엔티지나 퍼디핀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클람지아나 시비어 프리이클람지아인 경우에는 160에 105 아래로 조절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IV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우선 투여하고 나베탈로이나 니카디핀 등을 이용해서 혈압 조절을 합니다. 다만 라베탈롤 사용할 때는 하루 800ml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 피탈 브라디카디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롱액팅 니페디핀을 함께 투여하면서 라베탈롤 용량을 좀 감량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하이퍼텐시브 어전시인 경우에는 혈압을 급격히 낮춤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대개 경구약제를 이용해 천천히 혈압 조절을 권고를 하고요. 하이퍼텐시 어전시 환자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30분 베드레스트 시켜봤더니 약 3분의 1에서 혈압이 20에 10 정도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큐 타게노간 데미지가 없다면 베드레스트 하면서 혈압을 재측정을 해보고요. 혈압 상승이 그럼에도 지속되고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혈압제 치료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혈압약을 잘 복용하지 않는 환자라면 이 재투여를 하면 되겠고요. 혈압약을 전혀 먹지 않는 나이브한 환자라면 일반적인 고혈압 약물 초기 치료와 동일하게 약물 투여를 시작하고 항고혈압제를 잘 복용하는 분이었다면 다른 계열의 항고혈압제를 추가하면서 혈압 조절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항고혈압제 개발로 인해서 이 하이퍼텐시 이머전시의 서바이벌 향상은 됐지만 여전히 CV나 레날 아웃컴, 모탈리티 리스크는 높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위기 환자들은 임상적으로 일단 의심이 되는 클루가 있으면 세컨더리 하이퍼텐션 룰아웃 해야 되겠고요. 이 약제 약물 조절이나 약물 순응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HMOD를 어세스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요구됩니다. 특히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 이 수능도가 떨어진 환자들에게서는 지속적인 항고혈압제 치료나 혈압 관리 중요성에 대한 교육, 이런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 이러한 카운셀링도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퍼블리시한 응급실에 내어놓은 어큐 시비어 하이퍼텐션 관련 연구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약 4년간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실 방문한 약 17만 명 환자 대상에서 혈압이 180에 100 이상인 환자가 16,000명 정도였고요. 그중에 어큐 트라우마나 멀티플 비직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4분의 1이 하이퍼텐시 이머전시, 4분의 3이 하이퍼텐시 어전시였습니다. 이 환자들 조사해 보니까 약 50%에서 고혈압을 진단받았던 환자고, 근데 그 중에 약 29%가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항고혈압제 약물을 복용하지 않거나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지는 그룹에서 하이퍼텐시 크라이시스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직도 본인이 고혈압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확률도 꽤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특성상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에 약 82%, HMOD가 있는 경우는 95% 이상에서 랩이나 체스트엑스의 심전도를 시행한 프랙티스 패턴도 관찰을 할 수 있었고요. 어큐 타건 오간 데미지 양상을 보니까 이스케믹 스트로크, 어큐 코라인 신드롬,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세레브럴 헤모리지, 어큐 키드니 인저리 순으로 타겟 오간 데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들 환자군의 올 코스 모탈리티를 조사를 해봤더니 3년 모탈리티가 하이퍼텐시 이머전시에서 27%,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나인하다고 생각하는 하이퍼텐시 어전시에서도 약 10% 정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MI나 캔서와 비교를 하더라도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 환자에 대한 클로즈 모니터링, 적극적인 혈압 조절, 추적 관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를 유럽과 미국 심장학회 기준으로 재분석을 해도 전체 고혈압 환자의 약 4%, 3%가 고혈압성 위기 환자고 3년 사망률이 하이퍼텐시 어전시가 10% 이상, 이머전시는 28% 정도로 확인하였고요. 이 양학회 기준보다 좀 더 느슨한 180에 100 기준으로
해봐도 이 사망률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혈압 기준보다는 HMOD 유무가 중요하고 이 하이퍼텐션 크라이시스의 이벤트가 있는 환자들은 좀 더 적극적인 치료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타겟오간 데미지가 없는 어전시 환자에서 어떤 인자가 사망의 즉 인자인지 분석을 해봤고요. 결과를 보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신장 기능이 나쁠수록 예후가 좋지 않은 사망 예후 즉 인자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이용해서 이 하이퍼텐션 크라이시스 환자 대상으로 추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검사한 트로포닌 I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소견 이외에도 이 보더라인하게 디텍터블한 레인지에 있더라도 사망률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유린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쇼 등 정량화를 공고를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시행한 딥스틱 프로테인 유리아에서 확인되는 프로테인 유리아가 심할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EGFR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점 등을 확인을 해서 이런 고혈압 위기 환자에서 급성 장기 손상을 확인하는 기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면, 즉 서브클리니컬 HMOD가 동반되어 있다면 적절한 혈압 조절, 적극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고혈압성 위기 환자에서는 어큐트 타겟 오간 데미지를 어세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큐트 타겟 오간 데미지가 동반되어 있는 이머전시는 상당한 모비디티 모탈리티가 있기 때문에 타겟 오간 데미지 타입에 따른 적절한 IV 제제, 항고혈압제 치료가 필요하고요. 하이퍼텐시브 어전시인 경우에는 쇼텀 아웃컴은 상관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롱텀 CV 아웃컴이나 모탈리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브클리니컬 HMOD 평가, 적절한 치료, 클로즈 팔로우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큐 CV 하이퍼텐션 환자에서는 이 고혈압 관리, 치료에 대한 어디런스를 향상시키는 노력, 또 환자 교육, 카운셀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